이번 개념은 기타 부사와 접속 부사입니다. 책상 위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on the desk, 이 on의 밑줄을 치고 이거 전치사죠. 그리고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오, 쉽다. 얼굴 표정이 학생들이 환해집니다. 그 학생들에게 on and on이라고 쓰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질문하면 다시 얼굴이 굳어지는 학생이 많아요. on and on은 계속해서란 의미로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위에가 아니라 주로 계속해서라고 쓰는 이 표현, 왜 갑자기 계속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on이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는 단어가 없어요. 그 뒤에 단어가 없다는 건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on은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뒤져보시면 이 부사로 쓰였을 때 계속의 의미가 있고 부착의 의미가 있고 작동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수업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요. 부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건 전치사 시간일 때 얘들 대부분 이 모양들이 다 전치사 모양이니까 전치사 할 때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4개 정도만 해요. 첫 번째 open은 분리 중단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take off, 옷을 우리 몸에서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벗다. turn이 돌다 돌리다인데 이 작동 중단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원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끄다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on은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위에 계속해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착의 의미가 있고 그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작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on and on 그러면 계속 그리고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put on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우리 몸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입다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urn on은 돌리다, 돌다인데 작동되는 쪽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작동시키다, 켜다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의 모든 작동 버튼이 on이잖아요. on, off. out은 바깥이니까 당연히 노출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예전이야 그런다. 한 몇백 년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평평한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배가 그 바다 바깥으로 떨어져서 없어지는 이제 이런 세상이라고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그런 평평한 그런 세상이라고 지구 끝에 가면 떨어 죽는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노출의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소멸되고 끝! 완료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out의 의미가 영어가 수백 년 전부터 사용했으니까 수백 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그런 지구를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완료되는 거라서 얘는 강조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완료, 끝, 강조 의미. 그래서 clear라고 하는 건 제거하다, 청소하다 이런 의미인데 clear out이라고 쓰면 완전히 제거하다, 완전히 청소하다 이렇게 소멸되게 완료되게끔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고요. put out이라고 하는 건 put을 두다인데 불의 상태를 out, 소멸되게 완료되게 그런 상태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put out이 불을 끄다. up이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게 up이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니까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다가 점점 위로 차다가 나중에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차버리면 완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다 차서 넘쳐 흐르면 드디어 이제 바깥으로 나오거나 또는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보이기 때문에 출현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p이라는 게 점점 위로 커지는 강조, 그 위로 넘쳐 완전히 다 채워버리고 넘쳐 흘러버리면 끝, 완결, 출현 이런 의미를 up이 가져서 it은 먹다인데 eat up이라고 하면 이 up이라는 게 완결의 의미를 가져서 다 먹어치우다, 완전히 먹어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pay는 지불하다인데 up을 붙이게 되면 철철 물을 컵에 부어서 철철 넘쳐 흐를 정도로 컵에 완전히 다 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완결의 의미를 가지는 완전히 지불하다, 완납하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pay는 그냥 지불하다예요. 얼마를 지불했는지 몰라. payup은 다 완전히 다 지불한 겁니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turn up 할 때 이 up이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출현해서 보이게끔 위로 딱 나오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turn up이 나타나다 의미도 있고 볼륨의 크기를 위로 올려서 돌리면 볼륨을 키우다 의미도 있어요. 나타나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turn up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볼륨을 키우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이거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어디서 한다? 전치사 편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사 뒤에 있는 요 단어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구분을 못하는 학생도 좀 있는데 그건 이 단어가 붙어 있을 때 뜻이 큰 차이가 없으면 전치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붙어 있을 때랑 이게 없을 때랑 뜻의 차이가 많이 나면, 뜻의 차이가 심하면 그때부터는 이 단어를 부사라 보시면 안 돼요. depend라고 하는 건 의존하다예요. depend on도 의존하다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 on은 전치사예요. 붙어있던 없던 뜻의 차이가 별로 없네? 전치사예요. 붙어있으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 그러면 전치사라 보시면 안 돼요. look도 보다고 look at도 보다, 쳐다보다요. at이 있든 없든 보다의 의미로 별 차이가 없어요. 전치사 at이라 보시면 안 돼요. 참고로 at은 전치사로만 쓰지만. 그 다음에 put off라고 할 때 이 put은 두다지만 이 off가 붙으면 두다가 아니라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의미잖아요. 뜻이 완전히 바뀌죠. 따라서 이 off는 부사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turn은 돌다, 돌리다, 바뀌다, 변하다 이런 뜻인데 on이 붙으면 얘는 켜다예요. 작동시키다, 켜다.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on은 부사라 보시면 되는 거죠. 썼을 때 뜻에 큰 차이가 없어 전치사. 뜻이 완전히 바뀌어 그러면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뒤에 이제 그런 거 말고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타 부사들까지가 다 모아다 보니까 이 부사라는 건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죠. 부사라고 하는 건 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녀는 올 거야, 분명히 그녀는 그에 대해서 모를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문장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을 이렇게 it으로 시작되어서 it is 다음에 요 부사를 형용사로 쓰고 뒤에 that 진주를 사용해서 요런 문장으로 바꾸어도 뜻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사를 형용사로, 요 부사를 it is 다음에 형용사로, 요건 가주어, 진주어 요런 형태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거. 문장의 일부분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빈도부사. 사실 이 녀석은 넣을 자리가 없어서 마지막 기타 부사에 넣었는데 빈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게 빈도부사잖아요. 주로 이런 단어들을 말하는 건데 이쪽이 제일 빈도가 많고 빈도가 적은 그런 순서로 쓴 건데 이 녀석은 문장 제일 앞이나 문장 제일 뒤에 사실 뭐 좀 어쩐지 올 수가 있는데 위치가 자유롭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건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거나 아니면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저학년 때 비조디 일반 앞, 비조디 일반 앞, 비조디 일반 앞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서서 하들리가 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서서 비동사 뒤에 사용하니까 얘가 맞는 거죠. 하지만 걔에선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는 앞에 사용하는 거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가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장 제일 앞이나 문장 제일 뒤에도 쓸 수 있지만 비조디 일반 앞에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빈도부사. 마지막입니다. 연결부사 또는 접속부사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얘는 부사예요. 이쪽은 다 부사. 첫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according부터 이 끝까지 다. 그 다음에 동격이라고 하는 건 A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B, A와 B가 같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격의 의미를 가지는 IE. 요 IE가 라틴어에 요걸 줄인 라틴어 이걸 줄인 말이 이게 IE예요. 요거는 뭐랑 같은가 하면 대디제랑 같아요. 그래서
IE라고 읽어도 되고 that is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쪽에 나오는 건 앞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동격의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구조의 표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부가라고 하는 건 이거에다가 게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게 요 녀석들입니다. beside가 아니라 beside입니다. s가 붙어야 돼. beside는 전치사로서 옆에는 뜻이니까 beside입니다. furthermore 둘 다 게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양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책에는 역접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렇더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되는 역접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래. 그래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의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앞에 A와 B의 내용이 반대 역접. A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양보의 뜻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 부사들. 그 다음에 예시는 예를 들면이죠. for example, for instance 뒤에 예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추정. 야 그렇지 않으면 or와 else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그냥 else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이런 표현들은 추정의 연결 부사, 접속 부사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일 텐데 빠져 있는 거 있으면 그 빠진 것들만 예를 들어서 therefore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consequently를 몰랐다 그러면 이걸 추가하는 거죠. accordingly를 몰랐다 그러면 이걸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시면 됩니다.